네, 저는 이번에 고려대 학교 역사교육과 21학번에 학교 추천 전형으로 합격한 김수리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연세대 사학과 활동 우수형 그리고 교원대 역사교육과 학생부 일반 전형에 중복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중학교 반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3년간 솔루니 독서논술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저를 돌아보면서 제가 지식을 나누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교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친구가 저에게 와서 역사를 공부하는 걸 좀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걸 도와주고 나서 친구한테서 들은 고맙다, 니 덕에 역사 공부할 만했다 라는 이 말이 저는 너무 뿌듯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이 역사 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싶어서 역사 교육에 뜻을 두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과 공간을 확실히 나눠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얻은 지식을 저만의 방법으로 재가공을 하고 세 번째로 시사 관련한 대화를 주변 사람들과 많이 나누고 그리고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즐겨보는 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얘기한 시간과 공간을 확실히 나눈다는 것은 예를 들어 학교와 기숙사와 집을 정확히 나누어 학교와 기숙사에서는 공부를 하고 집에서는 정확히 휴식만 취하거나 평일에는 공부만 하고 이제 주말엔 휴식만 취하는 형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게 공간을 나누는 게 불가능해졌을 때에는 이제 집 안에서 서재와 나머지 구역으로 나누어서 서재에서는 공부만 하고 나머지 구역에서는 이제 휴식을 취하는 그런 형태로 또 공간을 나눠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재가공을 한다는 것에서 스스로 재가공을 해도 되지만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 재가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3위인국에 나오는 범나비와 관련된 내용을 저는 친구와 토론한 적이 있는데 이 범나비라는 자연물을 화자가 굳이 왜 자신의 분신으로 썼을까를 생각하다 보니 이 화자가 살았던 당시 조선 후기 한국사 그리고 범나비로부터 파생된 생각을 하다 보니 율리아 사상의 제자백과 그리고 이 제자백과가 나왔던 시기인 중국사 춘추 전국 시대 그리고 이 모든 걸 이제 통합해서 나온 이 시조인 3인국인 국어까지 한꺼번에 엮어서 다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사 대화를 나누고 다큐멘터리를 즐겨본다는 것에서 저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께서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내용의 본질은 흐트러뜨리지 않으시고 제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하신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6학년 때 케인스 통화 이론 정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에 기반을 둔 뉴딜 정책에 관해서 사실관계만 이해하고 있었지만 후에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수요와 공급 같은 추가적인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뉴딜 정책이 실은 완벽하게 성공한 것이 아니라 대공황을 최종적으로 극복하게 된 이유는 세계 2차 대전이라는 또 다른 사건이었다라는 것도 알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시각을 다양화시키면서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즐겨보게 된 이유는 이러한 얘기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지나가는 말로 EBS 다큐 프라임에 있는 자본주의 아니면 빛의 물리학이라는 게 재밌다라고 던져주고 가셨는데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다가 재밌어서 계속 보는 게 습관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도 즐겨보고 있습니다. 수시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팀이 돼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역할이 저는 명확히 나뉜다고 보는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자신이 가고 싶은 학과와 학교를 정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준비된 입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최대한 내신을 많이 올려서 후에 진로를 결정했을 때 그 내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활동 같은 것을 할 때 학과에 맞춰서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관심사에서 맞춰서 활동을 하다 보면 후에 그 학과와 어떻게든 연결고리가 생기니까 자신에게 맞게 자신의 이야기로 학생부를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입시 정보 같은 것을 찾아볼 때 고3 때만 찾아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 정한 이후부터 계속 그 변동하는 과정도 찾아보고 그 정보가 변화하는 기류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사와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관찰자, 조언자의 입장에서 학생이 이렇게 자신의 입시를 진행하는 과정을 계속 꾸준히 바라보고 계시다가 후에 학생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준비할 때 옆에서 학생에게 조언을 해주면서 자기소개서의 글을 더 좋게 수정을 한다거나 혹은 면접 준비를 할 때 도움을 주는 식으로 위화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꾸준히 관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정확히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줄글로 된 독서의 시작,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긴 글을 장문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얻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논리적인 말하기 능력의 발전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도서관에 가더라도 만화책이나 아니면 그림책 같은 것만 좀 많이 봤었는데, 이제 솔루니에서 처음으로 손도끼라는 책을 접하면서 이 뒤에 후속 이야기가 궁금해져서 스스로 도서관에 가서 줄글로 된 책도 대출을 해보고, 그러면서 줄글로 된 책을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읽기 시작하고, 이후에 이런 줄글 책을 읽는 경험이 기반이 되어서 후에 고등학교 때 교양서적도 무리 없이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한번 정말 1500자 논술 수행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그때 굉장히 무서웠었습니다. 근데 솔루니에서 천자장문을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고 그러다 보니 이 긴 글을 적어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이 사라지고 자신감도 붙어서 무탈히 그 수행을 넘겼고, 이후 고등학교 때는 주어진 정보뿐만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정보를 찾아서 긴 글을 적어보기도 하면서 나중엔 장문대회에 나가서 수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말하기 능력이 발전하는 이유는 실제로 자신이 얘기하는 것에서 오류를 발견하기 힘들지만 글로 적어보면 그것을 발견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는 제 오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가 글로 적은 이후에 제 오류를 정확히 인지를 하고 제 말하기 능력을 열심히 키우면서 이후에 발표대회나 토론대회에 나가서 수상까지 하는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독서 논술 프로그램이 좋았던 이유가 단순히 지식을 던져주고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변화를 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었던 능력을 처음으로 키워냈었던 공간이 그 솔루니 토의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더 크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토의 시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즐겁게 토의하는 교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교실은 그렇게 학생과 선생님이 자유롭게 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의견 공유의 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곧 입시의 길을 걷게 되실 텐데, 입시의 길을 걷다 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되는 활동도 있고 내신이 잘 나오지 않거나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자신을 믿어야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부디 거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을 하시면서 원하는 결과 꼭 이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